다음 달 1일 취임 1년을 앞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어제 제주도민들과 기자들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2공항에 대해 국토부 의견 제출은 늦추기로 했고 공개 검증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15분 도시는 내년 중에 시범 운영을 하고 추자도 해역 해상 풍력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도민과의 대화. 도민 대표단 80명이 참여해 질문하고 오 지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도민들은 제2공항에 대한 공개 검증을 물었고 오 지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고 쟁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공동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도민들의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이 사업의 주체라고 하면 그건 공개 검증을 저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토교통부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그 권한이 없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과 전문성 강화, 고용 안정을 위해 환경관리공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장이 제주도에 한 300여 개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항상 이제 3년마다 재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이제 고용 위기를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관리공단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여건이 조성이 되는 대로 본격적인 협의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제2공항 사업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달 말 예정됐던 제2공항 도민 의견 국토부 제출은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된 내용을 제주도의 의견으로 심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15분 도시 공약은 내년 중 4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자도 해역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을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에너지 공공성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개장을 앞둔 제주 해수욕장에서 20대 관광객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몸에 묻은 모래를 씻으러 바다에 들어갔다가 바다 쪽으로 빠르게 흐르는 이안유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몰아치는 파도 사이로 서핑보드와 사람들이 한데 몰려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서귀포 중문색달 해수욕장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26일 오후 5시 10분쯤. 민간 서프구조대와 해경 구조대원이 출동해 20대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바닥에 이제 가라앉아 있던 그 익수자를 찾아서 바다로 데리고 끌고 나와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것 같고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돼 버려서. 해경은 숨진 남성이 일행 4명과 물놀이를 마치고 모래를 씻어내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은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고 바다 쪽으로 빠르게 흐르는 이안유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물속은 이안유가 일어나서 계속 바다 쪽으로 끌어내고 있거든요. 항상 위험하다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개장 전인 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도 없었고 바닷물이 차오른 저녁에 사고가 발생해 서핑객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중문 색달해수욕장입니다. 파도가 센 이곳에서는 최근에도 물놀이를 하다 이안유에 휩쓸리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같은 해수욕장에서 관광객 4명이 이안유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해경과 민간 서프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안유에 휩쓸렸을 때는 제자리에서 구조를 요청하거나 해안가 쪽이 아닌 대각선 방향으로 수영해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차이니즈 코리안 3세 한광훈 씨가 연구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조부모가 제주 출신인 한 씨는 오사카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뒤 일본 일간지 기자로 일하다 지난 3월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어 실력을 더 키우고 일본에 돌아가 올해 100년을 맞은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를 연구한 자이니치 코리안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그 제한국인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 한국어로 논문을 쓰고 싶다. 논문을 읽어서 자료를 한국어로 읽어서 한국어로 논문을 쓰고 싶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 씨처럼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는 젊은 세대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인 일본 사회로 귀화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도 이유지만 2000년대 들어 일본 내 우익단체의 자이니치 코리안에 대한 혐오 발언이 심해지는 등 우경화되는 사회 속에 꼭 자신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外国人帰れ、国に帰れっていう言葉がそのヘイトスピーチという形で普通の一般の人に向けられる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現実があるので、なんか最近は本当に深刻だ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자이니치 코리안 시민단체들은 지난 70여 년 일본 사회에서 자신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이들로 받아들여지고 관련 역사 교육마저 희미해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在日コリアンっていう存在自体を知らないっていう、日本の方が多いっていうのは教育の中にも何も、この私たちの存在っていうのが伏せられてだから見えなくなっているので 이 때문에 우선 올바른 역사 이해를 통해 자이니치 코리안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다음 일본 사회 속 공생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야무야로 한 채로 그냥 공생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제국주의 문제가 아주 유럽이나 유럽에서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아주 바람직하게 해결되지 못했지만 적어도 일본 내에 있는 자이니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빚을 일본 정부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행인 것은 일본 안에서도 이 같은 생각에 함께하는 이들이 점차 늘고 지역 시책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お互いにその相手の持っている壁とその歴史文化それをリスペクトして自分の壁から一歩出てお互いに出て壁と壁の間で一緒にできることを少しずつ広げ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考え方ですね。はい、それを全ての生野区の施策の基本理念にしています. 대다수가 한국 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임에도 잘못된 인지와 인식으로 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국 사회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韓国で言葉も話せない私たち在日に対して軽蔑の眼差しを向けるし、日本人は日本人で日本人じゃないということで差別受けるので、その間に両方の言えば私たちにとっても韓国人からの本国の人からの差別みたいな感じがあったので、とても辛い思いはしましたね. 결국 가장 중요한 공생의 조건은 자이니치 코리안의 존재에 대한 한국과 일본 두 사회의 올바른 인식. 이를 토대로 자이니치 코리안이 거주하는 일본 사회가 미래를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日本には日本にルーツを持つ人もいれば、韓国朝鮮半島外交にもルーツを持つ人たちがみんな一緒に暮らしてみんなで作ってるんだっていう考え方と、その考え方をサポートするような教育と仕組みが必要だ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김영리에서 목수 일을 하셨고 집을 짓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집주인이
가지 말라고 내일 아침에 날 밝으면 다녀오라고.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금방 태어난 아이와 지금 옆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4살 때였으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고 하도 세상이 어수선하여서 잠깐만 가서 보고 아침 새벽에 오겠다고 하면서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돌아오실 거야. 오늘은 돌아오실 거야. 우리 아버지 나를 만나러 오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머리가 허옇게 되어 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4살 난 어린아이가 가슴에 품었던 오늘 저희 할아버지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80이 다 된 저희 아버지가 갖고 다니는 이 신이 항상 아버지하고 같이 다니는 저희 아버지의 한을 오늘은 풀었습니다. 저는 우리 친가에서도 중조 할아버지가 무장대에서 희생됐고 외삼촌 2분이 군경 과잉 진압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4.3 사건. 20살도 안 된 우리 외삼촌 중학교 때 형무소에 갔습니다. 무슨 내란 중학생이 내란 일으키게끔 하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형무소 갔다 왔다가 또 시대를 잘못 만나서 6.25가 터지다 예비검속에 의해가지고 그 제주 지금 공항인 비행장에서 해가지고 집단 학살을 했다 합니다. 그렇게 가신 후로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저 혼자 정말 홀어머니하고 개고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고 그 가난 속에 지금껏 이렇게 참 길을 못 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게 너무 억울하고 아버지만 살아 계셨어도 이런 개고생은 안 하고 살 건데 참 그게 한이 됩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강무죄.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영인 2,530명에 대한 희생자 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등이 남은 수영인 258명에 대한 추가 신고서를 제출해 신원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수영인 2,530명 가운데 지금까지 88%인 2,222명이 희생자로 결정됐습니다. 오늘도 장마가 몰고 온 습기로 인해서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부 앞바다의 모습인데요. 고온다습한 공기가 가득해서 가시거리가 500m 미만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제주 남부와 서부 지역, 또 추자도를 중심으로도 안개가 짙게 껴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장맛비가 가끔 오겠는데요. 늦은 오후까지 제주에는 5에서 40mm, 제주 산지에는 1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압 배치도를 보시면 현재 장마 전선은 남동쪽으로 이동했는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주 남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서는 뜨거운 수증기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내일은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남쪽에 있는 장마 전선을 북쪽으로 끌어올리겠고 내일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구름의 양이 많지만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중산간 지역은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밤사이에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아침 기온도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제주 28도 보이고 있고 서귀포 성산 2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0도까지 오르겠고 성산 29도, 서귀포 2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어제만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제주 해상에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을 포함해서 다음 주 초반까지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텐데요. 중산간 지역은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 성별 임금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재작년 4월 기준 제주 지역 성별 임금 격차는 2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 임금 격차는 35.7%였고 전남이 4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책임 연구원인 김난주 박사는 제주는 여성 고용률이 높은 숙박과 외식점업의 비중이 높아 성별 임금 격차가 낮지만 평균 임금 수준도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지역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예수당을 지급받던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 등에게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13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돼 명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삼다수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주도 개발공사 전현직 직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차례에 걸쳐 삼다수 800만 원 상당을 무단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40대 현 직원은 무죄, 40대 전 직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서로 짜고 삼다수를 빼돌렸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불거진 꿀벌 집단 폐사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소나무 제선충병 항공방제 약품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항공방제에 사용하는 약품이 꿀벌의 독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 달 항공방제부터 약재를 교체해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꿀벌 4억 마리가 집단 폐사했고 산림청은 항공방제 약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올해 2월부터 항공방제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내고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민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6시 반쯤 제주시 연동 연북로에서 훔친 차를 몰다 연석을 들이받고 자신이 보행자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 피해자로 이송됐는데 사고 장면이 CCTV에 찍혀 덜미가 잡혔습니다. 민주노총과 공무원 노조가 생활임금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무원 노조 제주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 인상에 맞춰 임금 37만 원을 인상하고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1%대로 물가 인상에도 미치지 못해 민간 기업 대비 임금 수준이 8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